아침에는 그 트랙도 매끄럽게 처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퍼에 의해 지레바트로 다시 기어 들어간 사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코리더를 다시 밀봉하려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습격과 싸웁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녹인다. 이것은 철의 앞면입니다. 전쟁터는 선전보다 더 크게 말한다. 지레바트는 가장 지속적인 장애물입니다. 동쪽 전선에서 양측은 수백만 개의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대전차 대인, 그리고 혼합, 최전선 사이에 있는 사람의 땅을 가로질러 폭발성 지반의 벨트 만들기, 좁은 복도로의 깔때기 움직임, 크로스컨트리 이동성 거부, 그리고 모든 공격력을 강요, 힐링존을 탐색하려면 수비수가 포병에 사전 등록했다는 것, 그리고 직접적인 불로 뒤덮인 지뢰밭이 최전선을 만들었다. 재래식의 거의 불침투성, 장갑 공격. 우크라이나의 2023년 여름 반격이 보여준 것처럼 서부 여단이 장갑차를 공급했을 때 광산벨트 사이에 좁은 차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광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포병과 대전차 무기. 그러나 지뢰밭은 가장 약한 지점만큼만 강합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간격을 만들 수 있다면 광산을 통과하는 좁은 복도, 비밀리에 삭제, 그것을 사용할 군인들에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뚫을 수 없는 장벽이 문이 된다. 시속 60km로 열리는 문. 며칠 전 동부 전선에서 전지형 차량 6대에 우크라이나 군인 12명, 정확히 그런 문을 이용했습니다. 러시아 지뢰밭을 통과하는 복도, 우크라이나 사퍼들이 비밀리에 정리했다는 것. 지난 3일 밤 ATV가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러시아 전선을 통과, 수세기가 반응하기 전에 러시아 후방으로 사케이미를 운전했습니다. 사발의 포병, 포대를 파괴했습니다. 서미트 충전으로 그리고 같은 분기를 통해 돌아왔다. 약 40분 이내에 모두 러시아 총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진지에 총격을 가했던 녹은 퓨전 스크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들을 파괴한 선원들, 우크라이나 라인 뒤에 있었다. 서마이트 충전이 완료되기 전에 카터 지레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을 분리, 이 구역의 깊이는 약 300m였습니다. TM-62 대전차 광산의 조밀한 벨트, PMN이 대인지뢰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즉흥 폭발 장치. 러시아 기술자들은 몇 달 전에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그것을 통과할 수 없는 장벽으로 취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 기갑 공격을 막았기 때문에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의 침투를 막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퍼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습격 전 3일 연속으로 두 사람의 세이퍼 팀이 지뢰밭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폭 약 3뱀, 길이 약 300맴, ATV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순찰대나 드론이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다. 사퍼는 수동 탐색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손과 총검, 부드러운 광산의 가장자리에 대한 느낌, 충분히 축축했던 3월 말땅, 흐트러진 흙을 만들기 위해 주변 표면과 자연스럽게 혼합, 각 광산은 조심스럽게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옆으로 이동, 파괴된 폭발보다는 러시아군에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갭의 존재에 복도는 작은 적외선 반사체로 표시되어 있었다. 지면에 배치된 작은 태그,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하지만 야간 투시경을 통해 밝게 빛났습니다. ATV 운전자들은 입을 것이다. 지뢰밭을 통해 보이는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운전자가 속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일탈 없이 돌격팀 12명의 군인, 우크라이나 돌격대대에서 뽑혔습니다. 체력을 위해 선발된 병사들, 야간 작업 경험, 그리고 임무에 필요한 특정 기술, 억압된 무기에 능숙합니다. 서미트, 철거 비용에 익숙함, 그리고 ATV를 고속으로 탈 수 있는 능력, 어둠에 거친 지형 위로 야간 시력 장비 착용, 쉐스키 ATV, 상업용 폴라리스 유형, 모든 지형 차량, 군사용으로 수정된 것, 가볍고 빨랐다. 군용 차량의 기준으로 조용하고 각 ATV는 2명의 군인을 태웠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진압된 돌격 소총으로 무장, 그리고 서미트 전화를 실은 배낭을 메고
ATV의 무게는 약 400kg이었습니다. 대전차 지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들은 클리어 쿼터 밖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계획은 그들이 분기 내에 머물도록 요구했습니다. 교차하는 동안 항상 테르마이트 혐의는 습격의 주요 무기였습니다.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의 혼합물인 테르마이트. 그것은 대략 섭씨 500도에서 타오릅니다. 폭발하지 않음. 금속 표면에 점화되면 연소됩니다. 그것은 강철을 통해 녹는다. 알루미늄 및 거의 모든 다른 금속. 엄청난 효율성으로 단일 서미트 충전. 포병의 침입 메커니즘의 배치. 닫힌 틈을 녹입니다. 금속 구성 요소를 함께 융합. 녹은 강철 슬래그에서 총을 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듭니다. 폭발적인 철거와는 달리 소음을 발생시키는 그리고 적에게 즉시 경고하는 폭발 효과. 서마이트는 조용히 타오른다. 몇 분 동안 지속되는 하얀 뜨거운 빛. 그리고 희미한 쉬시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돌격대는 16개의 테르마이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총당 4개 중복 보장. ATV는 우크라이나 전진 위치를 떠났습니다. 3월 말 야기시 1분. 야기도 온도. 하늘은 어둠을 거의 완전히 뒤덮었다. 운전자들은 야간 투시경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적외선 반사경을 지향합니다. 복도 입구 표시. 선두 ATV가 지뢰밭 복도에 진입했습니다. 시속 약 30km으로 운전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최대 속도 3m 폭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폭발하는 땅을 통해 나머지 5대의 ATV는 신맴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운전자는 반사기에 잠겨 있습니다. 안전한 길을 표시해 300m 지뢰밭의 횡단 약 40초가 걸렸습니다. ATV는 러시아 쪽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가속. 지뢰밭 너머에 지형이 열려 있었다. 3월 말 건조하던 농경지. 하지만 여전히 장소에서는 부드럽습니다. ATV의 넓은 타이어에 충분히 단단한 표면. 하지만 무거운 차량에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GPS와 야간 시력으로 탐색한 운전자. 우크라이나 드론 정찰 경로를 따라 미리 지도를 작성했다. 러시아에 알려진 위치를 피하는 길. 커뮤니케이션 참호. 그리고 보초가 게시될 수 있는 영역. 그들은 러시아 첫 번째 줄을 통과했습니다. 2명의 보초가 만든 참호의 한 부분. 누가 ATV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식별하거나 반응할 수 없었다. 6대의 차량이 지나가기 전에 시속 50, 60캄의 보초병들은 어두운 모양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군용 차량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인식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였다. 약 5초 동안 지속된 망설임. ATV를 통과해야 하는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한 세기 동안 여러 개의 소총 사격을 가했습니다. 소음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라운드가 넓어졌다. ATV는 이미 200m 떨어져 있었고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최전선에서 세이KM이 뒤 돌격팀이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 포병 포대 4ES-10대, MSTI-8, 미국 자체 추진 후위함, 트리라인의 배치, 우크라이나 전선을 향한 그들의 총, 배터리는 매일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의 위치에 그리고 그것의 정확한 위치, 우크라이나 카운터 배터리로 확인되었습니다. 레이더 및 드론 감시, 차량은 약 20m 간격으로 주차되었습니다. 위장망 아래, 덕아웃과 텐트에서 자고 있는 승무원들, 나무들 사이에 흩어져 약 8명의 군인의 보안 세부사항,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당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말밤 215에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 적의 접촉이 예상되지 않은 곳, 보안은 최소 2개의 보초가 게시되었습니다. 나무줄 입구에 하나, 주변을 순찰하는 1번 간선도로에서 나머지 6명의 보안군, 뜨거운 텐트에서 자고 있었다. 공격팀이 ATV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배터리 둘레에서 약 100 털어진 곳, 그리고 걸어서 전진, 나무 사이로 조용히 움직이는 6개의 두 팀, 그들의 억압된 무기 준비, 주변 보초가 먼저 무력화되었습니다. 약 30m에서 한 발의 억제된 샷, 소리 없이 그를 떨어뜨린 심한 기침보다 더 큰 소리, 도로를 향해 바깥쪽을 향한 입구 보초, 방향을 향하지 않고 돌격팀이 다가왔다. 30초 후
두 번째 팀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6개 팀은 4개의 호위함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가지 2차 목표, 지휘 차량과 탄약 스택, 각 호위처 팀은 4개의 서미트 전하를 배치했습니다. 위반 메커니즘에 대한 하나, 기지 근처의 총 튜브에 하나, 화재 제어 컴퓨터 패널에 하나, 승무원 칸 내부, 그리고 엔진 데크에 하나, 배치에 약 3분이 걸렸습니다. 차량당 병사들은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일합니다. 금속 표면에 서마이트 블록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시간 지연 점화기 활성화. 그러면 팀이 해당 지역을 정리하는데 10분이 걸립니다. 혐의가 불타기 전에 2개의 추가 서미트 전화 배치, 100mm 빈투미니엄 라운드의 가장 큰 스택에 총 옆에 포탄, 추진제 전하를 점화하는 전하, 그리고 2차 화재를 일으킨다. 남은 탄약으로 퍼질 것입니다. 지휘 차량팀, 차량 통신에 요금 부과, 장비 및 엔진, 목표의 총 시간은 약 8분, 1세기의 재고로부터 마지막 서미트 충전 배치로 돌격팀은 ATV를 다시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코임을 운전하며 223에 출발했다. 다시 지레밭 쿼터를 향해 최대 속도로 ATV를 시속 60km로 밀어붙이는 운전자, 어두운 들판을 가로질러 그들은 다시 러시아 전선을 통과합니다. 이번에는 보초병들이 경계했다. 이전 구절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ATV 주변에서 작은 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속도를 지나갈 때 라이더 중 누구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레밭 복도로 들어갔다. 대략 0230에서 시속 35km이므로 300m을 건넜다. 아웃바운드 크로싱보다 빠릅니다. 이제 경로에 익숙한 운전자, ATV는 약 0232로 우크라이나 라인에 도달합니다. 0233에서 테르마이트 점화기가 활성화된 지 10분 후 혐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미트는 섭씨 200도와 500도에서 연소됩니다. 강철을 통해 녹을 만큼 뜨겁습니다. 포병 총통에 약 90초 안에 위반 메커니즘에 대한 혐의, 정밀도를 태워 기계 강철, 건 배럴의 후면을 밀봉하는 구성 요소, 부품을 발사하는 동안 수백 밀리미터의 공차로 제조, 한때 녹고 굳어졌던 것, 융합된 슬래그 덩어리가 되다. 아무리 많은 현장 수리를 해도 복원할 수 없습니다. 총 튜브의 전하가 두꺼운 곳에서 타올랐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강철 배럴이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실패를 초래할 약점, 누군가 총을 쏘려고 시도했다면 화재 제어 컴퓨터에 대한 요금, 회로기판을 녹였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녹은 플라스틱과 구리의 웅덩이의 배선, 엔진의 충전, 실린더 헤드를 통해 녹아, 그리고 연료 라인, 차량 전체에 퍼진 디젤 화재 점화, 탄약 전하가 추진체에 불을 붙였다. 여러 개의 152 EM 포탄 중 인접한 라운드로 확산되는 화재 발생,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약 30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죽은 나라들, 2km 이내의 모든 러시아 군인을 깨웠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카메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밝은 맥박이 번쩍이면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파괴된 배터리를 조사했습니다. 4개의 MSH 하위처스는 내장이 박힌 포탄이었습니다. 그들의 산들바람 메커니즘이 융합되었습니다. 그들의 통은 그들의 화재 통제 시스템을 녹였습니다. 그들의 엔진이 파괴되었습니다. 차량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양될 수 없었다. 그들은 스크랩이었다. 지휘 차량은 불에 탄 해골이었습니다. 폭발하지 않은 탄약이 흩어졌다.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음. 피해 평가, 4GS, 내탄 GE, 확실히, 그리고 MCI.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자체 추진 호위 장치, 1600만, 2000만. MSJ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포병 플랫폼, 각 차량은 제조하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현재 제재 조건에서 한 번의 습격으로 4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로 트랜스매시 공장의 손실을 나타냅니다. 교체하려면 1년의 대부분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수요와 경쟁하는 생산 시간, 러시아의 과도하게 확장된 방위산업에 대해 하나의 명령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300, 0달러, 탄약, 파괴, 약 600발, 100, 250mm 탄약, 저장 영역에서 차량의 자동 로더에 저장된 라운드를 추가합니다. 가치 20만 달러 500영,
공격 중 사망한 2세기 직원, 약 48명의 추가 병사, 서미트 화재로 사망 또는 부상, 탄약 폭발 및 2차 효과, 총 20명의 사상자, 총 예상 러시아 손실 16.5, 2100만 달러, 재사용 가능한 6대의 ATB 우크라이나 지출, 온전한 제로 소비를 반환했습니다. 각각 약 50의 16 서미트 비용 800, 억제된 무기에 대한 탄약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ATBS의 연료약 30, 분기를 정리하기 위한 세이퍼 작업, 3박 운영 비용은 약 500달러에 불과합니다. 총 우크라이나 지출 약 1330, 투자 수익 약 12, 016, 0대1.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 이 습격을 성공적으로 만든 3가지 요인, 그리고 3가지 모두 장점을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발전한 것, 거의 4년간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전시의 압력을 먼저 받고 분기를 청소한 사퍼들, 지뢰밭을 기어다니는 삼박, 어둠 속에서 손으로 지뢰를 무장해제, 적외선 반사기로 경로 표시,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 기술력과 인내심의 종류, 전투 사냥꾼만이 가지고 있는 것. 매일 밤 두 남자 세이퍼팀 지뢰밭에서 약 4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프트 탐색 3월 말 지상 센티미터, X 센티미터, 각 광산 찾기, 토양 밀도의 약간의 차이에 의해 묻힌 케이스 위, 퓨즈 메커니즘을 조심스럽게 노출, 무장 해제 및 광산을 위치에서 들어올리기, 복도 옆으로 38개의 광산이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박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에 떨리는 손, 프로브 하나가 너무 깊이 밀렸다. 퓨즈가 트리거되면 세이퍼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에게 숙소의 존재를 알렸다. 실수는 없었습니다. 세이퍼가 문을 만들었습니다. 돌격대가 두 번째로 운전한 곳, ATB는 빠르게 조용합니다. 저렴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최전선을 따라 러시아 방어, 장갑차를 탐지하고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탱크 BMPS 트럭, 보초는 인식하도록 훈련됩니다. 디젤 엔진 소리, 무거운 차량의 덜컹거리는 소리 트랙, 그들은 인식하도록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개의 상업용 ATB, 어둠을 뚫고 시속 60km로 이동, 소리, 서명과 함께 오토바이 때와 더 흡사합니다. 군사 공격 부대보다 차량의 크기가 작아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고속은 수세기를 주었다. 평가를 식별하는데 단 몇 초, 그리고 위협의 반응, 그들은 전에 만난 적이 없었다. 망설임 5초의 혼란, 낯선 소리를 듣는 사이, 그리고 발사하기로 결정. ATB가 필요한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수비 위치를 지나다. 그리고 러시아 후방으로 ATB의 비용은 비대칭성을 강조합니다. 상용 전지형 차량 6대, 약 5천의 구입, 각각 8,000달러, 군사용으로 수정, 야간 비전, 마운트 및 무기렉 포함, 약 10달러의 비용으로, 그리고 차량당이 0달러, 습격 차량 함대에 대한 총 투자, 약 36, 0, 60, 0, 차량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파괴하는 것을 도왔던 러시아 포병 3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세 번째, 서마이트, 무음 콤팩트, 파괴적이고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폭발적 철거, 동일한 물리적 파괴를 달성했을 것입니다. 각 총에 C4 또는 TNT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들을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발은 습격을 알렸을 겁니다. EKM 이내의 모든 러시아 병사들에게 혐의가 발사된 순간 잠재적으로 응답을 트리거합니다. 돌격팀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뢰밭 복도를 통해 철수하는 동안 복도의 길이는 300m였습니다. 35콩엠에서만 횡단할 수 있었고 시간당 40초 창, 팀은 폭발적인 지면을 통과하고 있었다. 기동할 공간이 없음. 러시아군이 경고를 받았다면 팀이 쿼터에 있는 동안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서마이트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혐의는 조용히 타올랐다. 약 10분 동안 첫 번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총통 내부에서 나오는 하얀 빛, 점차 강화되는 서미트가 강철을 통해 녹으면서 그동안 돌격대는 이미 4코엠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레밭 쿼터를 통해 다시 건너기. 러시아군이 배터리에 있을 때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 첫 번째 총통이 빛나기 시작했을 때 페인트를 통해 뜨거운 흰색, 그리고 탄약 더미에 불이 붙었습니다. 복사열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 자신의 라인 뒤에 있었다. ATB에서 불리밋 보고 미션 완료. 러시아 반응. 러시아군은 새벽에 파괴된 배터리를 발견했습니다. 순찰대가 도착했을 때 아침에 화재 임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4개의 내장이 있는 MS-ACE 하위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위반 메커니즘과 함께 알아볼 수 없는 슬래그 덩어리로 융합, 테르마이트 화상으로 구멍이 뚫린 그들의 통, 그리고 그들의 화재 제어 시스템, 분해된 금속과 플라스틱의 웅덩이에 녹아 이세기는 죽었다. 탄약이 흩어지고 부분적으로 불에 탔습니다. 명령 차량의 내부는 검게 그을린 껍데기였습니다. 이어진 조사, 사건의 순서를 하나로 묶음. 3월 말 MUD의 증거, ATB 트랙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레밭을 통과, 그리고 다시 지레밭을 통과하는 복도로 돌아갑니다. 지뢰가 제거된 곳, 방해받은 지구의 선으로 보이는 사퍼들이 매끄럽게 했다는 것. 하지만 완벽하게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총의 금속 표면에 있는 열가이트 잔류물, 사용 후 카트리지 케이스, 보초 위치에서 억압된 무기로부터 결론은 피할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레밭을 관통했습니다. 러시아 최전선을 통해 운전, 라인 뒤에서 4km이 떨어진 배터리에 도달했습니다. 정밀한 철거로 파괴, 그리고 1시간 안에 모두 돌아왔다. 알람을 트리거하지 않고 모두, 군인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가로챈 러시아 통신 포착, 보고서에 대한 여단장의 반응, 지속적인 침묵 뒤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지레밭을 통과했다. 다음에 즉시 주문, 지레밭 무결성 검토, 전체 섹터에 걸쳐 검토는 며칠 동안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퍼, 이미 사용한 것을 다시 밀봉했습니다. 원래 위치에서 광산 교체, 그리고 땅을 매끄럽게 하다. 통로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러시아 포병 부대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섹터 전반에 걸쳐 중요했습니다. 후방 지역 위치에서 안전하다고 느꼈던 승무원, 정면에서 458칼시미터 뒤 지레밭과 방어선으로 보호, 갑자기 최전선이 벽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문을 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배터리 지휘관은 추가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보안군은 다른 임무에서 철수했다. 수면 준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총 옆에서 자고 있던 승무원들, 수비 진지를 설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차량에서 더 멀리. 이러한 모든 응답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에 필요한 인력, 러시아 작전 효율성에 대한 공격, 12명의 남자가 습격했다는 것, 단순히 가능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2022년 2월부터 러시아는 약 249영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11 600대 이상의 탱크 사망 및 부상, 거의 24영대의 장갑차, 22영개 이상의 포병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늦은 밤에 러시아에서 가장 유능한 호위병 4명 더 해당 카운트에 추가되었습니다. 테르마이트 전하에 의해 내부에서 녹아 ATB에 도착한 12명의 군인이 배치했습니다. 8분 동안 일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을 데려온 동일한 차량에 3월 말 6대 ATB 트랙 MUD가 지레밭으로 이어지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존재하지 않아야 할 복도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